마윈, 내가 본 미래.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마크 저커버그. VR과 AR. 사회자. 엔지니어와 기술은 서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죠. 방금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VR과 AR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인데, 다른 말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서로 관련이 있는데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저커버그. 10년에서 15년 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을 통해 몰입형 체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안경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 상황을 감지하여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생활이나 일정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회사 내부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탁구를 치는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다른 사무실에 있었는데 실험자는 마치 서로 마주하고 탁구를 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의 놀이와 교육 방식을 바꾸어 모의 환경을 구축해 여가를 즐기고 학습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VR이 우선 게임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억 5천만가량의 사람들이 엑스박스나 PS를 가지고 몰입형 게임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나 역시 게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주변에 게임 애호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2D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있는 것처럼 우주 게임이나 격투기 게임, 그리고 스포츠 게임을 즐길 것입니다. 사회자. 2016년은 VR의 해가 될까요? 지금 안경 시장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경쟁하고 있죠. 저커버그. 2016년은 소비자판 VR이 힘을 발하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삼성과 함께 제품을 출시했고, 금년에 우리는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신제품을 출시할 것입니다. 오큘러스 안에는 연산 능력이 아주 뛰어난 칩이 삽입되어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묘사하기가 참 힘드네요.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마윈. 저커버그가 알리바바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마윈. 물론이죠. 저커버그가 방금 기술 컨텐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에서 VR과 AR의 발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1994년에 인터넷 기업을 시작할 때에도 나는 인터넷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간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VR이나 AR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이 신기술을 활용해 여성이나 아이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또 고객의 쇼핑 체험을 개선시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죠. 우리는 분명 이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이어서 기술과 기술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커버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술 분야에서 가장 놀라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가장 인상적인 혁신이 무엇입니까?
저커버그 자신이 보기에 어느 분야에서 기술이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커버그. 알파고가 바둑의 대가를 물리쳤던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이는 2016년에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으려면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이 매우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인공지능을 응용할 수 있는 곳을 더 많이 개발하고 또 의미 있게 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죠. 이런 자동차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윈의 말을 빌리자면 기계는 잠잘 필요도 없고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서 기계가 운전하는 것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공공안전에 있어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건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인공지능을 통해 개개인의 유전자와 신체적 특징 그리고 병증을 분석해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자, 마윈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술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까? 마윈, 제 생각에 학자와 창업자 간의 차이는 학자는 언제나 대변혁을 바라지만 창업자는 소소한 변화를 바란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재미있으면서도 혁신의 변화가 크지 않은 곳에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달 전 농구연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연맹 쪽 사람이 말하기를 초기의 농구는 골을 넣을 때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공을 바구니에서 꺼내다 보니 경기 한번 치르는데 2~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나 사람들은 바구니 아래쪽을 뚫으면 공이 바로 떨어지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혁신을 이루는데 20년이 걸렸으니 큰 혁신을 이루는 데에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참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혁신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3~4년 내에 생명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사람들의 수명이 훨씬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팅과 데이터의 힘이겠죠. 지난 300년 동안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오면서 지구 밖의 세계, 우주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성이 어떤 곳인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자신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새로운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고 인류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뒤이은 30~40년 동안 인류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0년쯤 시간이 흘러 인류가 장수의 비밀을 해독해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인류의 수명을 200세로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생명과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을 통해 총명해지고 총명한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좌절을 겪으면 더 지혜롭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포기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IT 시대에서 DT 시대에 이르기까지 IT는 사람을 더 기계에 가깝게 만들었지만 DT는 기계를 더 사람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세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는 지혜롭게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사회자.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은 미래 기술의 천병입니다. 이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은 대표 주자로 중미 문화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경제와 혁신의 관점에서 문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마윈.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는 모두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100년 동안 중국과 서양은 서로 얼마나 다른지 토론하고 변론해 왔습니다. 잘 아는 미국인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는 중국이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걱정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20년 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서 미국보다 더 강대해질 텐데 그때가 되면 중국인들 역시 미국인처럼 세계를 통제할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그저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이는 미국인의 경쟁의식으로 미국인은 언제나 경쟁 상대를 찾아 그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조화로움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외부 세계에 적응할지 고민합니다. 도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환경과 하나가 되는 법을 얘기합니다. 유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켜 우리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동양 문화는 경쟁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 점이 동서양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중국 축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은 개인운동 종목에서는 성적이 좋은 편이지만 단체운동 종목에서는 그다지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쟁적으로 싸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부모들이 선생님이 무슨 예리한 질문을 던졌는지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부모는 다른 친구들과 주먹질하며 싸웠는지 말싸움을 했는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과는 아이들이 좋은 아이가 되도록 교육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영화는 다릅니다. 나는 미국 영화 관람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영웅은 처음에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아무리 맞고 학대를 당하더라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영화에서는 죽어야만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지혜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몇백 년 전에는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모두 철학과 종교에 의지했습니다. 시대가 진보하면서 모든 것이 지식과 관련되었고 사람들은 지식에 더 많이 관심을 두었습니다. 나는 서양이 지식을 대표하고 동양은 지혜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양 문화 중에서
결국 누가 승자가 될까요? 동서양 문화를 잘 결합한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저커버그, 문화 차이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커버그, 중국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점은 중국이 기술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직업은 바로 기술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 기술 인재, 엔지니어가 부족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엔지니어 양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공계 교육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엔지니어 출신의 정부 관리가 많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이과적으로 사고하며 학술적으로 매우 엄격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 점이 중국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국가도 중국처럼 이공계를 중시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기술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인지 기술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문화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마윈 선생님처럼 그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못 되네요. 마윈, 나는 기술을 잘 몰라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쓸 뿐입니다. 기술에 있어 저커버그를 매우 존경합니다. 그는 동양 문화를 존중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중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중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또 중국인과 서양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인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쓸 때에는 매우 신중하지만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에는 매우 충동적이어서 조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정반대로 투자를 할 때 매우 신중하지만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밖에 미국인은 중국을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인은 미국을 알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 대로에서 무작위로 젊은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면 적어도 80명가량은 잘하든 못하든 영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와 똑같이 할 경우에는 많아야 3명에서 5명 정도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꾸기 위해 미국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 점은 우리 중국인이 아주 독특하고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배울 만한 것들을 찾아가면 세계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